아침 햇살이 낡은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루 위로 번진 빛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어딘가 눅눅했다. 김지선은 아무 말 없이 약통을 열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동작이었다. 수십 년, 같은 시간, 같은 손놀림. 침대에 누운 박만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숨은 얕았고 눈꺼풀은 제대로 뜨이지 않았다. 지선은 숟가락으로 약을 떠 물과 함께 그의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까지도 이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보였다. 그러나 만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는 돌려주어야 한다. 지선의 손이 멈췄다. 약잔이 살짝 흔들렸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만호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 아이에게 다 미안하다. 그 아이. 그 말은 지선이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을 단번에 끌어올렸다. 병원 복도, 차가운 공기,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노려보던 한 여자의 눈. 지선은 고개를 세차게 접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이 아침엔 어울리지 않는 기억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때였다. 아침 드세요, 어머니. 문쪽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은 식탁 위에 밤을 올려놓고도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침대볕 협탁과 방문 쪽을 오갔다. 지선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딸 소정은 말없이 서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지나치게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이라기엔 너무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지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툭! 작은 소리와 함께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봉투는 마치 스스로 미끄러진 것처럼 바닥에 엎드러졌다. 지선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지선은 한 걸음 다가갔다. 종이 위에는 지선이 처음 보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박선우. 순간 숨이 막혔다. 이름을 읽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소정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지선은 봉투를 집어들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이 집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만호의 흐릿한 숨, 낯선 이름, 자식들의 날선 침묵.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이 집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선은 그 균열의 가운데에 서 있었다. 낡은 봉투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지선은 그것을 안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보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걸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침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만호의 숨은 밤새 더 가빠졌다. 지선은 새벽에 몇 번이나 그의 이마를 짚었다. 체온은 미묘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계속 말라갔다. 약 좀 더 드셔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만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거 아직 있나? 지선은 모른 척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도현이 먼저 서재에 들어갔다. 문은 닫혔고 안에서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소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지선이 고개를 들자 소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혹시 아버지 유언장 보신 적 있어요? 지선의 손끝이 멈췄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소정은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선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서재문이 열렸다. 도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회계장부가 들려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낮았다. 지선은 이미 톤에서 답을 느꼈다. 아버지 통장에서 이상한 송금 내역이 나왔어.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정기격으로 같은 이름으로 빠져나갔어. 도현은 장부를 식탁 위에 내어놓았다. 소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선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선의 귀가 멍해졌다. 이 사람 누구야? 도현의 질문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난 모른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너무 늦은 부정이었다. 소정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모르는 사람한테 몇 억이 나갈 수는 없어요.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사이 안방에서 만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 인감도장 없어. 지선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침대 옆 서랍에 두셨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어. 소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집에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그날 밤, 지선은 약을 챙기다 서랍을 다시 열었다. 비어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나무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지선은 확신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지선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박선우라는 이름이 어둠 속에서 또렷해졌다. 새벽녘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만호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선은 조심스럽게 안방을 나왔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장롱 앞이었다. 평생 손대지 않던 가장 안쪽 서랍. 왜인지 모르게 그날은 거기를 열어야 할 것 같았다. 서랍은 뻑뻑하게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시간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들, 모두 흑백이었다. 젊은 만호, 그리고 지선이 알고 있던 모습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 그 사이에서 지선의 시선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만호의 팔에 기대 서 있는 낯선 젊은 여자. 너무 낯설어서. 그래서 더 선명한 얼굴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선은 손이 떨렸다. 소정은 어느새 곁에 와 있었다.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알아봤다는 듯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 사람 누군데요? 지선은 입을 열지 못했다. 사진 속 여자는 너무 오래 숨겨온 얼굴이었다. 아버지랑 꽤 가까워 보이는데? 소정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다. 그때 도연도 방에서 나왔다. 잠기 덜 깬 얼굴이었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설마. 도연은 사진을 똑바로 들어보았다. 이 사람, 아버지가 돈 보내던 그 사람이야?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빠른 연결이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니야, 난 몰라.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 집에서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 그때 사진 더미 안에서 또 다른 한 장이 떨어졌다. 어린 여자아이,
초등학생쯤 보였다. 사진 뒷면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 박선우. 소정이 먼저 읽었다. 같은 이름이네? 군기가 얼어붙었다. 지선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병원 복도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겹쳐졌다. 그 여자의 눈빛,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얼굴. 어머니, 소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람, 아버지 숨겨둔 여자죠? 지선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안방에서 만호의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선우. 그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다. 지선은 그대로 굳어섰다. 사진, 송금 내역, 사라진 인감 도장까지, 그리고 지금 들린 그 이름까지. 이제는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숨겨진 과거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다. 낮은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만호의 요양보호사 최연희는 조용한 손놀림으로 그의 팔을 닦고 있었다. 수건을 적시는 물소리, 약봉지를 여는 작은 마찰음까지 모두 지나치게 정확했다. 지선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능숙한 손길, 너무 익숙한 거리감.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없었다. 지선은 그 점이 오히려 불편했다. 만호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연희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다. 교육 기록은 가족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연희는 잠시 손을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물론입니다.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너무 정확했다. 다만 병원 쪽 기록은 아버님 상태가 더 안정된 후에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은 연희의 얼굴을 벗어나지 않았다. 소정은 거실 한쪽에 앉아 이 장면 모두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연희가 겉옷을 챙기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잠깐 드러났다. 사진 한 장, 만호의 얼굴, 그리고 지선이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의 옆모습.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선의 눈에는 충분했다. 연희는 종바로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선은 물었다. 그분은 병원 쪽 사람이세요?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 설명은 없었다. 그날 밤 만호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선우야. 숨에 섞인 목소리였다. 이름 하나만 남기고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지선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선우. 어디선가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이름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연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짐을 챙겼다. 지선은 물었다. 내일도 오시죠?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멈췄다. 네. 그리고 덧붙였다. 다만 내일은 어르신께서 꼭 만나셔야 할 분이 함께 올 겁니다. 지선의 손이 탁자 위에서 멈췄다. 누군데요? 연희는 잠깐 눈을 깔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선의 가슴이 이유 없이 서늘해졌다. 어머니께서도. 연희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문이 닫혔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현관 초인종 소리는 예상보다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오래된 집안의 공기를 먼저 찢어 놓았다.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도현도 소정도 누구 하나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의 고요가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간 채로 굳어 있었다. 안방에서 만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짧고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숨. 지선이 마침내 문을 향했을 때 손끝이 차가웠다. 문고리를 잡는 힘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꾸밈없는 얼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이 집의 공기를 한 번쯤 들이마셔 본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우입니다. 지선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몸이 먼저 굳어버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도현이 나왔다. 소정도 한 박자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선우에게 꽂혔다. 도현이 먼저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존댓말이었지만 선은 분명했다. 선우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박만호 씨를 뵈러 왔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선의 귀가 울리는 것 같았다. 소정이 물었다. 아버지를 왜요? 선우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말을 고르는 표정이었지만 흔들리는 표정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짧은 침묵이 떨어졌다. 도연의 시선이 곧장 지선에게로 향했다. 어머니. 지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안에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선우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소파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멈췄다.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듯 혹은 앉을 마음이 없다는 듯. 그때 안방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선우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계세요? 지선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다. 최연희가 만호를 부축하고 있었다. 만호는 문 앞까지 나오자마자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팡백했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그런데 선우를 보는 순간만큼은 눈이 또렷해졌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무너졌다. 도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만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말을 꺼내는데도 힘이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내 딸이다.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이 집 전체를 갈라놓았다. 소정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저는 박만호 씨의 딸입니다. 지선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물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말도 안 됩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오래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정이 냉정하게 물었다. 증거는요? 선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선이 1화에서 봤던 것과 닮은 닳고 해진 봉투였다.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선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확신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에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하지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안방에서 만호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지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거실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누가 먼저 앉느냐가 마치 순서를 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선우는 여전히 서 있었다. 도현은 창가에 기대 있었고 수정은 팔짱을 낀 채 소파 옆에 서 있었다. 지선만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가 유독 낮아 보였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가장 작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건 도현이었다. 어디까지 알고 오셨습니까? 선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지선을 한번 바라본 뒤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남기신 것들? 도현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딱딱했다. 설마 재산 이야기입니까? 선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소정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이 집에 왜 오신 거죠?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뭔데요? 선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리. 그 한 단어에 공기가 바뀌었다. 도현이 물었다. 무엇을? 관계도, 돈도. 지선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때 안방 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나와 말했다.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도현은 그 말에 즉시 반응했다. 그래서 지금 부른 거군요. 그리고 시선이 지선에게 꽂혔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지선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소정이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모르셨다면 지금 이 반음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선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나도 지금 처음 봤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아니었겠죠? 선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에 소정이 바로 물었다. 유언장. 선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도현이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명의 계좌입니다. 종이 위에 정기 송금 내역이 줄을 지어 있었다. 받는 사람 박선우. 금액은 적지 않았다. 이게 몇 년치인지 아십니까? 선우는 시선을 내렸다.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럼 이제 와서 가족 흉내는 무슨 의미죠?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흉내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제 몫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잔인했다. 지선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은 어머니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가장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었다. 안방에서 만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연희가 말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연희로 향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다. 어르신 뜻입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선은 알았다. 이제 비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 집의 싸움은 오늘부터 진짜로